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법령 부분을 다 했고 오늘부터 실무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반드시 나옵니다. 지난주 했던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대 9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5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이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두 개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50%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대상 구역,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죠. 27번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은 허가받아야 되는 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천연기념물. 그래서 군문, 천생야 이렇게 암기를 했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토지거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0일 이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고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최소한 2문제 이상 나오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정리, 그 다음에 전자계약,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나오고요. 실명법은 나올 확률 80%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실제 금인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터 6번에 보면 있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기본적으로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보니까 관리비 산출 내역, 11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세금 체납 여부, 최우선 면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는 거, 요거는 주택임대차의 경우만 추가된 내용입니다. 7월 10일부터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조사 확인하는 방법, 표시사항은 대장을 보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지세, 기울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방향, 노후 설비, 그 다음에 외형, 노후 정도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건이고요. 봉분이 있어야 되고 평장, 암장, 가묘, 예장의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생기고요. 무단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에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라 하면 현실적으로는 경매입니다. 경매로 오래된 묘가 있는 땅을 낙찰받아도 그 묘를 강제로 이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묘 주인이 묘 이장한다고 합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경매는. 실제로는 경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분묘규직권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그러나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입니다.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규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문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고요. 합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규직권이 있다 해서 뒤에 죽은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규직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규직권 인정됩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장, 옮기는 겁니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면 매장 기간은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이고요.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1년 대신에 오늘 문제 보니까 2년 X 이런 거 나와 있더라고요. 분묘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고요. 가족 종중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 X 시험에 출제됐죠. 15제곱미터입니다.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개인 자연장리는 30제곱미터 미만인데 아직 개인 자연장리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내야 되는데 이때까지 분묘규직권 위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이게 법을 위반하고 있죠. 그냥 아무데나 매장하면 된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오늘 문제 있습니다.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전 허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장, 개장, 가족, 종중, 문종자인 장리는 미리 신고고요. 그 다음에 매장, 그 다음에 개인묘지, 개인자연장리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법인자연장리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180페이지. 에, 180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140페이지 1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95년도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시행됐기 때문에 분묘규직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있다고 했죠. 아까 20년 지났다면. 지금 현재 20년 지났잖아요. 95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암장, 가묘, 공분이 없는 경우, 평장 이런 것들은 분묘규직권 인정되지 않고요. 가묘, 장래의 묘소, 예장, 가묘 같은 말입니다. 분묘규직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이게 잘못됐네. 책에 4번에 자기가 이건 조금 다르네. 이게 기출 문제가 좀 수정을 했네요. 4번은 우리 책에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규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한다 했죠 아까? 예, 이거는 맞습니다. 네, 이게 기출문제 해가지고 저는 기출문제 원본을 했는데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옛날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의 범위라 할지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 합장 안 된다. 새로운 묘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4번 여기서는 두 개가 정답이고요. 자, 15번입니다. 15번. 180페이지 맨 밑에 15번 옳은 것인데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분묘기지에 한한다가 아니라 분묘기지라는 거는 뭐 어디가 분묘기지냐 하면은 봉분의 기저 부분 요게 분묘기지입니다.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성이 뒤에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성까지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분묘기지 여기에 하나는 건 아닙니다. 상석, 비석 등의 구역에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1번. 2번은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묘 이장하겠다 각서 썼으면 이장해야 된다고요. 땅 팔기 전에 이장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안 할 수 있겠죠. 확인서 이런 거 문서로 받아놓으면 원래 말만 해도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증거 없으면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합장은 아까 15제곱미터라고 했죠. 1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허가죠. 허가. 가족묘지는 허가는 다 사전허가입니다.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 사전신고 미리 신고 조성하려는 자는 이 말은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장사 등에 관한 분율 옳은 것은 했는데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기 이건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매장 신고, 개인묘지, 개인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신고죠. 사전신고. 문중자연장지 사전신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자, 다음은 농지법입니다. 요약집은 201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위에 농업인 용어정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오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게 소유상한만 나왔습니다. 상속,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제곱미터 이내, 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8년 이상 제촌장애가다 이농하더라도 만제곱미터. 시험에 10번 넘게 나온 게 요겁니다. 맨 마지막에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거죠.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 X입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7일 이내 발급해주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4일 이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거는 농지법에 나올 수 있고 공법에, 중개실무에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자,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국가지자체 상속, 그 다음에 전용 협의 안 받습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됩니다. 합병, 분할 안 받습니다. 시효 취득 안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계약서 검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농지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시구원면장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택은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죠. 이 시구원면장 확인받는 건 눈으로 확인만 받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 찍는 난이 있어요. 도장을 받아야 돼요. 최단기 존속기간 3년입니다. 예외 5년입니다. 주택은 최단기 2년, 상가는 최단기 1년입니다.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둘 다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는. 자, 그 다음에 원래 농지는 위탁 경영 안 되는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분말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지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0세, 요즘 텔레비전에 끝사랑이라고 나오더라고. 50세 이상 돌싱들 나와가지고 짝 찾는 거, JTBC 엄청나게 인기 있대요. 50 넘었는데 50, 60인데 엄청 젊어 보이더라고요. 못 봤어요? 끝사랑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치봐요. 끝사랑. 휴대폰 가지고 한 번씩. 시청률이 엄청 높은가 보던데요. 저보다 저만큼 나이 먹은 사람은 없더라고. 다 저보다 어려서 못 나가겠어 저는. 있어도 또 나가면 안 돼. 아, 있으면 안 되나? 안 되겠다. 또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야 또 서장훈이가 그 뭐 이게 이혼 숙녀 뭐 일 하는 캠프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보니까 30대 초반인데 진짜 이혼한 게 낫겠더라고. 너 여자하고 남자 똑같아. 남자 한 개 때리면 여자도 한 개 때리고 욕하면 같이 욕하고. 아, 진짜 대단하더라고. 남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팬트리에다 옷 같은 거 다 내놓고 더럽다고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저 역에 가서 갔다 오라고 막 이랬더라고. 여자가. 여자 결백증이 있는 게 너무 깨끗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모르다가 결혼하면 다 나타나요 그게.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이 건축법 시험에 공법 시험에 나왔어. 다음 중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은 해가지고 답이 국토법 이런 거 나왔는데, 옛날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공법에 나온다면 건축법, 농지법 두 개죠. 이행강제금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농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안 하면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면 처분 의무 기간 1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할 수 있고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저도 옛날에 생각을 못하고 논 상속 받은 게 있는데 자꾸 누나가 너는 논도 상속도 받고 딸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막 자꾸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냥 돈이라도 좀 반 줄까 싶었더만 못 팔아가지고 그냥 다 명의 다 넘겨져 버렸어. 그냥 자꾸 하는 게 돈 몇 푼 하도 동시지 5만 원도 안 해요. 평당 5만 원도 안 하고 팔지도 못해. 완전 시골이 심신산골이어가지고. 아니 2천이 낸 땅이었으면 제가 한 800평이었는데 좀 돈 받았을 텐데
그 농 차라리 매수 청구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뭐 안 팔리더라고. 아무리 팔라 해도 팔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자, 매수 청구를 받은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 당시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한 몇백 원 했어요. 200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더 많아졌겠죠. 자, 그 다음에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 이런데 국가기관이잖아요. 이게 돈 월급 받으면서 자기 돈 아니니까 비싸게 사주고 뒤에 리베이트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개정됐죠. 옛날에 20%였는데 지금 25%고요. 그리고 더 높은 금액입니다.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을 25% 부과하고요. 매년 1회 부과하고 이행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요거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 자,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서식 비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거는 건축물 대장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1, 2의 서식인데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 이번에 1의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주 교판 판매 및 의료시설이 빠졌습니다. 4개 도대주 교 옛날 판까지 있었잖아요. 도대주 교판 판매 의료시설은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에만 기재하고요. 거래예정금액 모든 서식에 기재합니다.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1번 대상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예정금액 7번, 취득관련 조세 8번, 실제 권리관계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전부 4가지 서식 모두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의 서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의 서식 토지가 종부세 내려면 토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식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아까 실수, 수,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게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에만,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에 기재되어야 하죠. 지금 인천, 부천에 모텔에 불나가지고 10몇 명 죽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스프링클러 이런 게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대요, 모텔에. 그래가지고 뭐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다 죽고 이렇죠. 그 에어매트에 뛰어내려가지고 뛰어내리는데 이상하게 뭐 여자가 먼저 뛰어내리는데 하여튼 죽었어.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그 위에 또 남자가 뛰어내려가지고 죽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모텔은 부부들이 많이 가죠. 아무래도. 저는 와이프하고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 그냥 그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기요금보다 그 모텔 요금이 더 비싸게.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인데 벽면, 바닥면은 1, 2의 서식 모두 해당되고 도배는 1의 서식만 해당되고 2의 서식은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모든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세사업자는 10%, 간이가세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166페이지 우리 교재 166 자, 166 대표 유형인데 틀린 것은 있는데 경매로
취득을 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는데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허부 허가 결정기일까지입니다. 매각 허부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소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3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중간에 1년 만에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도 계속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남은 기간 2년 더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 전용 협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고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됩니다. 협의라는 거는 이게 동격 협의를 하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시구 업면장하고 협의가 가능해요. 선거할 때는 투표할 때는 시장도 인사하고 이렇지만 지금 시장실에 면담하러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비서실에서 다 처단하고 뭐하러 가냐? 이거 안 받아줘요. 그 협의는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협의를 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했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단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 경우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4일 이내 발급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되고요. 주말 체험용 농 목적으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좀 1번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일주일 이내로 정해지거든요. 매각 기일로부터.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7일이고 농지 심의원의 심의 대상이면 14일이기 때문에 낙찰받기 전에 미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이거 안 제출 안 하면 보전금, 매수 보전금 떼입니다. 안 돌려줍니다. 조금 모순이에요. 입법 상호 간에 지금 충돌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토지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 생긴 모양, 경계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죠.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관서법상 물건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동사항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기출문제인데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디귿. 일단은 이게 뭐냐면 실제 경계라는 게 이게 실제 경계 이게 문제인데 실제 경계라는 게 현실적인 담장을 여기서는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실제 경계가 우선하는 게 맞아요. 이게 표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있으면 진실이 항상 우선입니다. 진실을 알 수 없을 때 이제 다른 걸 찾는 거죠. 취득 시기 이런 것도 보면 진실이 있으면 진실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할 때 이때 실제 경계란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담장보다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단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 면적이 서로 다르면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하죠. 2번이 답입니다. 디귿도 있는 게 있나? 디귿, 니은, 디귿, 리얼. 요서 5번하고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어쨌든 이 디귿은 실제 경계, 현실적인 담장, 우리 그 최근에 해설을 뭐라고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우선하고요.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진실의 경계가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저 168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게 뭐 민법 문제입니다. 민법 1번이 답입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먼저 설정하고 신축하면 신축한 건물은 법정이상권 인정되지 않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하지,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하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후에 신축된 건물이 만약 주택이라면 그 주택이 경매 넘어가더라도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도 못 받죠. 원래 경매 넘어가면 토지 매각 대금이 더 크거든요. 보통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한 20년 지나면 장부상 가격은 제로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민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실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169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인데,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짜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동의 안 받고 했으면 20년간 평온 공인하게 점유하고 봉제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평장, 암장의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분묘기지 자체에 한한다. X.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친다.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상석, 비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사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163페이지인가 이게? 잠깐만요. 163으로 가는 페이지가 잘못됐나? (163에) 없죠. 163이 없는데 160,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나 보네. 169에 7번이네. 아, 169구나. 이게 169. 이게 사실은 이게 토지거래 허가 앞에 거기 지금 지난주에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책도 순서가 약간은 그렇고 저도 좀 순서가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자, 허가구역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이 매매계약은 간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죠. 허가 받으면 확정적 무효. 확정적 유효.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관할 간청 허가가 있기 전에 매수인은 그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했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깨려면 100 상환하기로 한다 뭐 하면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이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서로서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효가 되는데 기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허가구역 안에서는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허가 목적을 적는데 투기 이렇게 적으면 허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허가 안 받으려고 일부러 투기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고. 이게 계약하고 나서 뭐 사람들한테 샀다 이러니까 그거 왜 샀냐, 사기당했네, 너무 비싸네 이러면은 계약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서에 투기 목적 이렇게 적으면 허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쓴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현업에 나가면 계약
해도 돈,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돈 받아야 내 돈이지 받기 전까지는 뭐 0.9% 적혀 있다고 그거 다 받을 거 계산해가지고 어디 쓸 건지 미리 예산 짜지 말라고요. 실제 받아야 내 돈이에요. 이건 170페이지 맞노? 170 11번 맞죠? 맨 밑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허가받지 않냐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뭐 채무 자체가 없죠. 효력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디귿 확정적 무효의 기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민법에 유동적 무효는 민법에 오히려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1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농지법 최단기 존속기간은 3년입니다. 예외적으로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입니다.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틀린 것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 요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소유 상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 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전용 허가. 전용이라는 건 여기서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이에요. 전용이 한자로는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뜻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도 있습니다. 전용. 이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이죠. 전용이. 전적으로 쓴다는 것은 전용, 이거는 전적으로 쓴다는 뜻이고 한자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았으면 2년 안에 그 사업 목적에 착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자, 전자계약서입니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서. 172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전자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했는데 공동인증서 가지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분 확인하는 겁니다. 공동인증서가.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다.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면 돼요.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그 다음에 4번이네요. 전자계약서 작성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 없다.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확인설명서도 전자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종이로 하고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부터 하겠습니다.